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8일입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시민께서 댓글에 나봇의 포도원이란 말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열왕기상 21장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하방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아하방은 누구냐면 기원전 874년경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이 아하방은 참 불명예스러운 왕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그 죄를 이어받아서 계승발전해서 더 큰 죄를 졌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불법 부당한 일들이 확산되게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가 저물고 또 머지않은 그런 시일 내에 이스라엘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 법적인 그 불평등 그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다 불에 타고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있었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제 나봇의 포도원 비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아하방의 궁궐이 있는 근처에 어떤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인데 그것이 이제 위치상으로 그 궁에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통 요충지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청 앞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요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요충지 앞에 좋은 땅이죠. 그런 땅을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토지제도는 오늘날 저희들의 그 법제도와 좀 다릅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하자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속받는 거예요. 땅은 이렇게 영원히 팔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파는데 그건 오늘날 말하는 소유권을 영속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50년 전에 그 사용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50년 후에는 다시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돌아가셨으면 그 원래 땅 주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다시 그 땅의 소유권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토지 제도는 오늘날의 이런 현대 이제 토지 제도와 다르고요. 그래서 나봇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아하방은 그것을 팔아라.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아니면 돈을 주겠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없다. 이것은 조상에게 받은 것이고 이것은 유업이고 그러니까 또 후손에게 그 물려줘야 되는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합은 그것을 불법으로라도 뺏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그것을 뺏어서 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이런 죄를 나봇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그리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백성 가운데서 높은 곳에 앉히고 그 거짓 증인들이 와서 사람들 앞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땅을 아합 왕이 불법 부당하게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열왕기 21장에 나오고요. 여기 이제 가만히 보면 나봇의 부동산을, 재산을, 모독죄, 오늘날로 말하자면 명예훼손죄입니다. 왕에 대한 명예훼손. 저도 통영경찰서 사람들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습니다. 무고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게 명예훼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데, 또 제 죄는 허위사실이래요. 저는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통영경찰서 사람들이 허위공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고발했을 뿐입니다. 제가 터미널 앞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말하려고 했고 제출하려고 했어요.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를 경찰서 안으로 출입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그 관내에서 그 문 앞에서 제가 경찰서장님을 향해서 고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서 누구든지 범죄가 사료되면 고발할 수 있다. 그 고발은 구두도 되고 서면도 되죠. 저는 그래서 피켓에 적어서 이런 허위공문서 문제라든지 증거를 조작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제가 증거에 의해서 누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써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조사해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 고발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통영경찰서에 그런 경찰관들이, 여러 사람들이 허위공문서를 발행하고 위헌조된 휴대폰 영상을 사용했던 거, 그런 것들 등등해서 경남경찰청 김병수 기관장에게 조사해달라는 의미에서 고발 신고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거기에는 제 고소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도 썼고, 제 서면을 받으면서 통영경찰서에서 접수증을 주지 않는 문제도 썼습니다. 허위공문서를 발행하는 문제도 썼고, 여러 가지로 증거를 조작하는 문제를 썼어요. 다 사실이고, 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녹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제출을 했어요. 조사해주지 않고, 그게 무고라는 것이죠. 허위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좀 잠잠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헌법 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이것은 기본권입니다.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청원권이 있습니다. 또 27조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저는 그 범죄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써서 입증 자료와 함께 경남경찰청과
서울에 있는 본청과 경찰청 본청 그리고 통영경찰서와 이런 곳에 제출을 했어요. 대구 성서경찰서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실이 그 상대방에 대한 무고가 아니라 그 피고소인들에 대한 범죄 혐의예요. 어떤 증거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이런 위법과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그 혐의를 말한 거예요. 조사해달라고. 근데 그것이 저에게 무고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그것도 이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뭐 조사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뭐 고의로 없는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고의로 했다는 것을 어떤 조사 과정을 통해서 명백히 하고 무고다. 그럼 뭐 송치를 하든지 체포를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없이 이 사람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냥. 여기 성경에도 죄는 있어요. 고소인은 있습니다. 범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는 없어요. 수사. 조사가 없어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나 저희 사건이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제경찰서가 체포영장 원본이라고 하고 이런 허위 문서를 가지고 와서 원본과 뭐 사본이라고 저한테 7월 13일 날 그랬는데 글씨체가 틀리는 거예요. 이거 글씨체가 틀리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뭐 글씨체가 틀리는 게 나옵니까? 이게 가짜죠. 이거 이런 가짜를 갖고 와서 원본이니까 검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원본이다. 뭐 나중에 잘못됐으면 나를 고소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서 조사도 안 해주는 거죠. 제 멋대로 타자를 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서 그냥 제 멋대로 송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영지청에서 또 조사도 안 해주고 그냥 908에 회부하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대구 성서경찰서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대구 서부지청으로 송치를 시켰어요. 그 중간에 조사가 없습니다. 조사를 안 해주고 증거 제출을 하겠다는데 안 받아주고 아무렇게나 타자를 쳐서 뭐 나중에 오면 받아주겠다 그러고 뭘 나중에 와요. 그냥 바로 송치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대구 서부지청이나 통영지청이나 이런 곳에서 경찰서로부터 송치를 받아서 조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조사. 범죄 사실은 있고 고소인은 있는데 검찰 조사가 없어요. 검찰 조사가 매우 중요하죠. 형사소송법의 그 적법 절차 아니에요. 그 조사가 있고 이 사람이 죄가 확실히 있다 그럴 때 기소를 해야지요. 이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한 겁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이 사건과 그게 똑같아요. 범죄 사실은 있고 고소인은 있는데 조사가 없는 거. 그리고 그냥 송치를 시켜서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서 재판에 회부하는 거. 저는 뭐 나봇의 경우는 부동산을 뺏으려는 탐욕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본건 저희 사건은 뭐냐면 국민이 범죄가 사료되면 이렇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234조 1항에 따라서 그런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제가 증거를 조작했던 통영경찰서 사람들, 성서경찰서에서도 제2 문서로 고소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조사도 안 해주고 입건도 안 하고 흐지부지 없애고 또
본인 허락도 안 받고 또 별건을 만들어서 본인이 고소한 것처럼 또 한 건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무혐의 처분 뭐 그런 걸 하고, 그게 무고라는 거죠. 그거는 명백히 국민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국가에 청원할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당한 사람이 문서로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재판을 해주세요 하는 권리를 강탈하고 재판 청구하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권리로서, 법적인 권리로서 이렇게 국가를 향해서 청구하는 이런 권리를 빼앗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허위사실로 무고로 이렇게 신고자를 고소한 거, 이런 것도 넙죽넙죽 받아서 중간에 조사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무고했다,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아마 이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나봇의 포도원 이 시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왕과 백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고요. 헌법 제1조에 보면 국민의 위치는 그 주권자예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서로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주인을 봉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인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주인에 대한 봉사자. 그런데 이 봉사자가 오히려 이제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통영경찰서 사람들에게 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위 공문서를 발행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조서를 쓰지도 이렇게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한 적도 없는데, 제가 조서를 작성한 것처럼 제 명의로 그렇게 허위 조서를 2개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 허위 공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그리고 나봇에게 왕을 모욕했다 뭐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에 쳐 죽이는 것처럼 나봇을 저에게 명예훼손을 했다, 왕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 정신 차리세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나는 이런 행위들이 반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주권자 국민입니다. 모든 주권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에 봉사자가 올라가서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욕했다, 명예훼손했다,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가 언제 명예훼손했습니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경찰 조사 없이 해운대 경찰서가 수건의 무고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고 부산 동부지청으로 송치했고, 부산 동부지청에서는 경찰 조사 없이 송치를 받아서 1년 이상 저를 피의자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통영지청에서 공소할 때 이렇게 병합범으로 형법 제40조, 제37조, 제38조에서
병합범으로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있다.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죄인이다. 뭐 이래서 이걸로 법적인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제가 이런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기꾼들을 다시 고소고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봇에게 그 조상으로부터 요부로 받은 땅을 불법 부당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왕을 모욕했다. 이래서 돌에 쳐서 죽이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분명히 기본권이 있고 국민에게 또 재판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고소장을 아무리 제출해도 접수증도 주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고소장을 받아서 왕을 모독했다.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이 왕입니다. 전세 사기꾼들이 왕입니다. 그들이 돈을 갈취해서 이런 부패한 자들과 나눠먹기를 하면서 그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하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 명예훼손으로 무고로 다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 앞에 나왔습니다.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반복해서 더 심하게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